오늘은 교과서 24조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로켓 그림이 있죠. 로켓가 발사되고 하늘 위로 날아간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음을 한번 볼까요? 로켓 중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이 있어 이 로켓은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로 추진력을 얻어 날아갈 수 있대. 로켓에는 수소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도 같이 실어야 하는데 이때 수소와 산소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한다. 수소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원숭이가 물어보죠. 수소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내 생각 말하기. 수소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반응 B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증기가 생성될 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비율, 이 비율을 알면 수소가 연소할 때 산소는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들어가서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수소가 연소하여 생성된 수증기의 총 질량과 생성된 총 질량과 반응물의 총 질량, 이거는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뒷장 가죠. 뒷장에 가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문제입니다. 자, 신선한 우유와 밖에 두고 이렇게 상한 우유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네요. 우유팩이. 이 경우 질량을 재면 어떻게 될까? 질량이 변할까요? 당연히 우유팩이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유팩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우유팩 전체의 무게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함이 없다. 질량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자,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할게요. 자, 유리병이 있고 용액을 넣어놨습니다. 용액을 넣어놓고 이 용액을 붑니다. 부어서 섞으면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침전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앙금. 자, 이래서 두 물질이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질량을 측정한 결과도 같이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봤죠? 자, 이번에 물음 두 물질이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색은 흰색이었죠.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래서 혼합 용액이 흰색으로 변했어요. 흰색 용액으로 변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앙금이 가라앉게 됐죠. 네, 가라앉게 된다. 자, 적으시고. 세 번째 물은 반응이 끝나면 유리병 2개의 총 질량. 실험에서는 2개의 질량이 같았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값이 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 반응에서 질량 변화는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오른쪽. 두 번째 실험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랑 다르네요. 이게 앙금이 아니고 기체라고 해야겠죠. 기체. 자, 플라스틱 병에 탄산 칼슘을 약 숟가락의 작은 부분을 이용하여 넣는다. 그래서 탄산 칼슘과 또 다른 병에 묽은 연산을 넣고 묽은 연산을 밖으로 쏟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반응을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실험 내용.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10ml 넣었고 염산 10ml를 넣었습니다. 자, 플라스틱 병에 유리병 자 넣었고요. 자,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총 질량을 측정합니다. 측정해 보니까 47.3g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을 기울입니다. 그럼 용액이 나옵니다. 나와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되면 탄산칼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뚜껑을 막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기체도 없고 이 플라스틱 병 용기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량 변화는 없다. 아까와 동일하다. 정리하게 볼게요. 탐구 1에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었는데 앙금이 생성되기 전과 후의 총 질량을 비교해 보자. 비교했을 때 전과 후는 질량이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과 후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 이 경우도 같고 그리고 1, 2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다음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이런 화학 반응, 질량 변화 없다가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 이런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리고 생성물의 총 질량은 결론입니다. 같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필기 하시고요.
좋습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염화은이 생성되었고요. 이때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하지 않았고 또 묽은 염성과 탄산칼슘을 섞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를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질량 보존 법칙. 다시 질량 보존 법칙. 자, 그러면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가? 자, 모형을 한번 알아봐요. 예전에 배웠던 거랑 동일한데. 자, 지금 NA와 CL이 있는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NA도 있고 CL도 있고, 그리고 질산은 NO가 3개, 그리고 은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 경우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은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은 썼어요. 이쪽에 염화 이온 썼어요. 그 다음 남은 것들끼리 결합을 하겠죠. NA 남았고, 이거 이제 씁시다. NA. 그 다음에 덩어리져 있는 NO3.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같이 적어야겠다. 자, 이렇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수, 종류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나트륨 NA는 반응 전에 몇 개였느냐? NA 여기 하나 있죠. 반응 후에도 NA 다시 미안합니다. NA 여기 하나 있죠. 반응 후에도 염소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있네. 은 하나, 반응 후에도 은은 하나. 질소 덩어리 미안해요. 여기 덩어리 안에 있는 요거 N 하나. 산소는 하나, 둘, 셋, 3개. 반응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따라서 화학 반응 전 원자의 종류 및 수와 반응 후 원자의 종류 및 수가 같으므로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은 같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다 정리를 해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결론 문제 있는 거죠.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아 밑에다 적을게요. 질량 보존
성립하게 된다. 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게 되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적었으면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시 언급이 됩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이나 아래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같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 모형 한번 보죠. 탄산이래요. C, 산, O 붙었고, 칼슘, C 적었습니다. 염화, CL이죠. 수소, H 이렇게 붙었고, 자, 이거 한번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CaCO3 더하기, 자, 염화수소가 HCl. 그런데 몇 개가 있죠? 총 몇 덩어리? 두 덩어리 있고, 자, 염화칼슘 CaCl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CO2가 되겠고요. 그리고 H2O가 될 겁니다. 자, CA가 여기 하나 됐고, 자, C가 하나, O가 세 개, O가 두 개 하나 해서 세 개가 되고, H가 두 개, H가 두 개, 그 다음에 CL도 2가 있으니까 두 개, 그리고 CL이 두 개, 잘 맞죠?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나무가 산소랑 만나서 연소를 해요. 연소를 하는데 이때 남은 재는 나무의 나무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이는 나무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원래 날아가는 이 녀석들을 모두 다 잡아서 질량을 재면 나무가 연소 전과 후 모두 다 같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고려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네. 그래서 나무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반응 전에 있던 녀석이 나무가 탄 재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렇게 합친 녀석은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해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를 네 글자. 좋아요. 질량 보존 법칙.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자, 솜이 있어요. 강철이 있는데 강철을 태웠어요. 산소랑 만나는 거죠. 이때 산화된 철이 있고 이 산화철은 강철솜보다 질량이 크다. 자, 강철 솜이 있고 여기에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철솜의 질량은 작다. 산화철의 질량은 강철솜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산화철의 질량이 만약에 15다. 강철솜은 10이다. 이 얘기죠. 그럼 나머지 5는 뭐다? 바로 산소가 5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철솜과 산소의 질량까지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은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과 동일하다.
여긴 당연히 같다죠, 같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